반갑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이정욱 공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기조연설을 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발표할 주제가 중국의 역습, 한국 게임 산업에 나갈 방향론이라는 내용인데 상당히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산업 일선에 있는 실무자가 중국 게임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 게임 산업 현재 현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자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중국 게임들을 되돌아보고 현재 중국 게임이 과거의 중국 게임과는 달리 상당한 퀄리티로 무장을 하고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퀄리티가 급작스럽게 올라간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중국 게임 산업을 돌아보면서 어떤 경쟁 환경에서 이런 게임들이 나오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국 게임과 한국 게임은 실무자가 느끼기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게임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주관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과거의 중국 게임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라고 해서 상당히 좀 오랜 과거도 아니고요. 한 2012년, 13년도의 게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게임이 중국의 이제 텐텐 쿠파오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무료 1위, 매출 1위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게임입니다. 그 게임 퀄리티를 보시면 한국에서 흥행했던 윈드러너나 쿠키런을 벤치마킹한 게임,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베낀 수준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이 상당히 그 인기를 끌었고 그 퀄리티를 봤을 때는 한국 게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조악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 좌측에 천천의 소거라는 퍼즐 게임 1위를 하고 있는 게임인데요. 과거에 이제 1위를 했던 게임인데 이 게임 역시도 국내에 인기를 끌었던 애니팡을 그대로 가져다가 베낀 형태의 게임이었습니다. 퀄리티 또한 상당히 조악했었습니다. 또 볼 수 있는 게임이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워짜웬티라는 TCG 형태의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TCG 형태의 게임이 중국에서 인기를 휩쓰면서 중국 내에서 워짜웬티를 베낀 게임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 게임들은 2013년도의 게임들을 보면 거의 한 50% 이상이 워짜웬티를 베낀 TCG 장르의 게임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조악했던 게임들이 어떻게 단기간에 상당한 퀄리티를 가진 게임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중국 게임 산업에 대한 현실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쟁 환경에서 나왔길래 이렇게 급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게임 그 마켓 사이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하단에 보시면 2017년도에 중국의 마켓 시어가 31%가량 올라가면서 세계 1위에 등극할 걸로 지금 조사기관에서 예측한 자료가 있습니다. 성장률도 지금 33%에 해당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현업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200여 개에 달하는 자체 안드로이드 마켓이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안드로이드 마켓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을 다 합산을 한다면 2015년도에 1위로 이미 올라선 시장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유저를 통해 가지고 모바일 유저가 얼마나 급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그 연도별 인터넷 이용 유저 수, 모바일 인터넷 이용 유저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2014년도에 이미 5억 명을 돌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이 꺾은 선 그래프가 전체 인터넷 이용 유저 중에 모바일로 인터넷을 접속하는 유저의 비중인데요. 2014년도에 86%에 달하는 모바일 인터넷 접속 유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의 OS 비중도 보시면 전체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iOS가 한 30%, 구글 안드로이드가 한 70% 형태를 점유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PC 클라이언트 게임과 모바일 게임 마켓의 성장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예상과는 달리 PC 온라인 게임 시장이 2014년도 하반기에 보면 대략 한 57억 달러 수준으로 최고 수준의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모바일 게임 시장 사이즈는 2015년 상반기를 보면 37억 달러 수준으로 아직은 PC 게임 시장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대비 성장률을 나타내는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시면 PC 게임은 2015년 상반기에 성장률이 4.5%에 그쳤고, 이 성장률은 더 하락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 쪽은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015년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해서 15% 정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 모바일 유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모바일 OS 사용 유저는 매년 이제 24%씩 24%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게임 유저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머슬리 페이레이, 그러니까 월 가금 유저가 매 분기마다 9%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게임 플레이를 얼마나 하는지를 조사한 자료인데요. 2015년 1쿼터에 보시면 1시간 이상 플레이하는 유저가 무려 59%, 6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플레이 타임을 나타내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유저들이 사용하는 단말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유저들은 그 왼쪽이 단말기의 그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320달러 이하의 단말기 비중이 무려 55%에 달한다. 그리고 160달러 이하의 초저가 단말기 비율도 무려 28%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OS 제조사 비중을 보면 애플이 OS 비중과 유사하게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삼성, 샤오미를 필두로 하는 기타 안드로이드 제조 업체들이 나머지 시장을 배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 초저가 단말기라는 것은 물론 제조 공정상의 가격을 낮춘 걸 수도 있지만 그 휴대폰의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낮은 폰들이 중국 시장에 많이 뿌려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제조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휴대폰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경쟁력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중국 게임 제조사들은 초저가 단말, 저스펙에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게임을 제조를 해야 되고, 이와 더불어서 다양한 단말기를 대응할 수 있는 단말 대응 능력까지 갖춰야지만 중국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그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뭐 전통적으로 중국 3개의 이통사가 그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고 마켓시어 비율은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측의 파이 차트가 좀 의미 있는 차트인데요. 유저의 모바일 인터넷 접속 경로를 살펴보시면 전체 유저의 57%가 와이파이로 접속을 합니다. 상당히 그 중국에 가보시면 네트워크망이 열악하기 때문에 원활한 접속을 하려면 와이파이가 아니고서는 접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 접속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없는 2G망 같은 경우도 18%나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게임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스펙의 단말도 대응을 해야 되지만 이런 약한 네트워크 상황, 네트워크가 잘 끊어지고 네트워크의 품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게임이 돌아갈 수 있는 형태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다음은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마켓시어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지금 중국 게임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모바일 마켓시어가 점점 PC 게임을 좀 잠식을 하더니 2015년도 상반기에는 40%까지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이는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소싱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 이 PC 게임 산업이 저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고성장을 하면서 기존의 PC 클라이언트 베이스의 게임 개발사들이 모바일로 상당히 전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켓시어가 점점 잠식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모바일 대비해서 고퀄리티의 게임을 만들던 PC 온라인 게임 제조사들 역시 모바일 게임에 진입을 하면서 전반적인 모바일 게임의 퀄리티가 상당히 상향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에 게임 회사에 대한 그리고 게임 수에 대한 분석을 한 건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중국의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임 회사 숫자는 6,000개입니다. 6,000개고 게임 개수는 18,000개가죠.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게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게임 개수뿐만 아니라 게임의 품질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한 자료인데요. 분석 기관에서 매출이나 게임의 퀄리티를 기준으로 게임을 좀 등급별로 구분을 한 데이터입니다. 물론 C등급, D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의미 있게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S등급 이상의 게임들이 259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물량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르에 대한 분석을 해본 차트입니다.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이 2014년도에 그 메인 장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파란색 부분이 2014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장르,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2015년도에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 장르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출 차트만 딱 열어봐도 아시겠지만 RPG 일변도에 좀 장르가 다각화되지 못한 상태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매년 이렇게 다양한 게임들이 늘고 있고 카드 RPG라든지 모바, FPS, TPS 같은
새로운 장르들이 그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FPS 같은 경우도 매출 1위를 기록한 게임이 나왔고요. 모바 장르에서도 매출 10위권 안에 들어온 게임이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한국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게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게임의 그 게임 산업의 현황을 요약을 해보고 이 환경에서 어떤 게임들이 나오는지를 요약을 해보자 됩니다. 지금 모바일 게임 유저가 급증을 하고 있고 가금 유저와 플레이 타임이 현재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고퀄리티 게임들이 등장하고 있고 BM들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한국 게임과 중국 게임을 분석한 비교 분석한 자료에서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과금 유저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보다는 중국 게임 그 업체들이 다양한 과금 유저하는 BM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국 모바일 인프라 특성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20 이하의 저가 폰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3G 이하가 30%, 그리고 과반수가 와이파이만 사용을 하고 있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는 게임의 경량화를 초래하게 됐고 약한 네트워크 상황에서도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준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PC 개발 플레이어들이 모바일로 급속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정말 고퀄리티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6,000개 이상의 개발사, 18,000개 이상의 게임들이 출시되면서 엄청난 경쟁을 뚫고 나온 고퀄리티 게임들이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르 또한 점점 다양해지면서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엄청난 경쟁 속에서 게임이 출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PC 플랫폼에서 준비하던 고퀄리티 게임들이 모바일로 빠르게 지금 전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PC 웹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PC 웹게임 같은 경우는 그 PC 인프라 또한 한국보다는 중국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웹게임에서 게임의 경량화라든지 약한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들이 웹게임상에서는 상당히 이미 대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임들이 모바일로 전향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에서 흥행작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게임과 한국 게임을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앞서 발표에 앞서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모두의 마블이라는 그 국내 게임을 중국의 텐센트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본 경험과 그 텐센트에서 1위를 했던 백발백중이라는 FPS 장르를 이제 국내에 서비스하는 경험. 그러니까 한국의 게임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의 게임을 국내에 수입하는 업무를 다 이제 겪어본 경험자로서 좀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픽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임이 중국에서 지금 히트를 하고 있는 게임들입니다. 오른쪽이 국내에서 히트를 하고 있는 게임들이죠. 지금 현재 이제 그래픽 퀄리티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국내가 조금 앞서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국민 성향을 좀 반영한 걸 수도 있는데요. 이제 붉은색 계열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화려한 색의 패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유의 중국 화풍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글로벌에서도 어느 정도 좀 통용될 만한 그래픽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되지 않은 게임들을 저희가 이제 소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국내의 모바일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상당히 채용을 많이 했고
한국의 그래픽 디자이너, 우수한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중국에 채용을 많이 했고, 중국 또한 글로벌을 조금씩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화풍 자체를 글로벌에서도 워킹할 수 있는 화풍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임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색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글로벌에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만한 게임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픽적으로도 올 하반기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거의 뭐 국내 그래픽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게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력을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본 차트인데요. 평균 개발 인원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80명에서 120명 정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15명에서 한 30명 정도. 이 부분은 이제 평균적인 거기 때문에 국내의 메이저 개발사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개발자가 들어갑니다. 한 80명 이상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명에서 30명 정도가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량 관리 역량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한국이 인프라적으로는 상당히 축복을 받은 국가지만 컨텐츠적으로는 좀 빈약하게 만든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단말기가 고스펙의 단말기가 좀 페네트레이션이 높고 단말기 교체 주기도 상당히 빠르다 보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폰의 메모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게임 용량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게 글로벌로 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워낙 그 저스펙 단말이 많기 때문에 용량 관리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높고요. 한국은 그에 반해서 용량 관리 영향은 상당히 지금 걸음마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또한 이건 그 게임을 가동시킬 때 가용되는 메모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메모리 관리 영향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그네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20MB 정도가 이제 그 내부 QA 통과 기준이라고 합니다. 텐센트 내부 통과 기준이라고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300MB 이상을 넘습니다. 고퀄리티 게임을 좀 구현하려다 보니 이펙트 같은 것들 좀 많이 넣어서 300MB 이상이 됩니다. 최근에 지금 메모리 관리 영향에 대한 중요성이 화두로 좀 제기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씩 영향이 쌓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그 가용 메모리 용량을 뛰어넘으면 게임이 이제 흔히 튕긴다고 하죠. 이제 게임이 갑자기 중지가 되거나 먹통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국 게임들이 유독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중국 게임들은 상당히 조금 안정적으로 가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한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 영역인데요. 이 또한 한국에는 지금 뭐 4G LTE가 상당히 좀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순단 현상이라든지 셀과 셀을 이동할 때 순단 현상이라든지 지하철에서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뭐 이동 중에서도 전혀 네트워크에 대한 단절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인프라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컨텐츠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망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망이 약한 순간, 네트워크가 끊겼을 때의 순간들을 다 가정을 해서 기획에 반영하고 개발에 반영을 해놓기 때문에 이동 중에 네트워크 끊기더라도 게임이 원활하게 플레이가 됩니다. 하지만 국내 게임들이 국내를 벗어난 해외로 갈 경우에 이런 그 네트워크 순단 현상이라든지 약한 네트워크에서 맹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업데이트 속도인데요. 컨텐츠 업데이트 속도를 보시면 이거는 인원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균 개발 인원이 80명에서 120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업데이트 속도가 상당합니다. 그 게임이 출시하고 유저들이 이런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 해당 컨텐츠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놀라운 수준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PC 온라인 배경으로 게임 산업이 성장했기 때문에 업데이트의 중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맞춰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업무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업무 태도에 대한 부분인데 국내도 워낙 이제 업무 강도가 글로벌로 봤을 때는 상당히 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텐센트 캘리스와 대표랑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개발자들은 지금 목숨 걸고 개발한다 얘기를 했더니 캘리스와 대표가 중국 개발사들은 가문을 걸고 개발한다. 근데 실제 제가 텐센트에 방문을 했을 때 개발자들 책상 옆에 간이 침대가 있고요.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개발하고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자냐 그랬더니 지금 일주일째 집에를 못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업무 강도 속에서 패치 파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업데이트 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중국 게임의 경쟁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게임과 한국 게임의 BM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사실 한국 게임의 BM을 거의 가져다 쓰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모바일 게임의 그 BM을 보면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고 오히려 한국에서 중국 게임의 BM을 벤치마킹하는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식 월정액 시스템인데요. 한번 결제를 하면 그 상당한 액수, 그 과금한 액수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준다라고 홍보를 하고 이 결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제한은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30일 월정액이라고 하면 30일 동안 매일 방문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제한입니다. 이는 결제 여력이 조금 부족한 유저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 결제 유도를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게임에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형태, 그 게임의 잔존율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최근에 출시하는 국내 게임들은 이 중국식 월정액 시스템을 거의 대부분 차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현업에서 봤을 때도 이 월정액 상품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등급별 VIP 시스템이라고 해서 과금 유저들의 과금 액수에 따라서 VIP 등급을 매깁니다. 그 VIP 등급에 따라서 혜택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과금한 유저가 좀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형태의 B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또 별개로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BM인데요. 그 레벨별 성장 계획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성장 계획 상품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고 자기가 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 레벨이 10레벨이 되면 50점을 주고 20레벨이 되면 추가 100점을 주고 다시 또 30레벨이 되면 300점을 주고 40레벨이 또 500점을 주는 이런 형태로 내가 이걸 과금을 해놓으면 내가 레벨업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과금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BM을 상당히 다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BM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 게임들은 워낙 매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그 가챠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뽑기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 뽑기 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강화, 합성과 같은 형태의 RPG적 성향을 가진 BM을 일반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BM에 있어서는 중국을 상당히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게임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게임 런칭과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PLC를 얼마나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가 결국 운영에서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요. 그 운영에 대한 영향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운영 툴 제작 능력, 그러니까 게임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인 거죠. 이 툴 제작 능력을 보면 중국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한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영자,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 사업 PM이라고 하는 운영자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운영 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핫타임 이벤트를 하고 싶다. 이거 운영 툴로 됩니다.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재화를 상품으로 걸고 이벤트를 걸고 싶다. 이런 거 다 운영 툴로 되고요. 그리고 어떤 유저들을 추출해가지고 이 유저들만 특별한 보상을 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운영 툴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운영 툴은 제작이 가능하지만 흔히 이제 출시 일정에 밀리다 보면 운영 툴 제작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후위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에 더 집중하고 운영 툴을 제작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비스 하면서 점점 운영 툴을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PNC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퍼블리셔로서 게임을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것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의 PNC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운영 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면 운영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 툴 제작 능력은 상당히 운영 역량에 있어서 체크해야 되는 가장 우선 역량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운영 역량, 유저를 분석하고 그 지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유저한테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후에는 어떤 패치를 또 진행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게임 운영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중국은 아직까지는 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매출을 조금 뽑아내는 매출 뽑아내기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매출 뽑아내기 위주의 운영을 조금 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반해서 한국은 유저와 이제 호흡하는 형태의 게임 운영을 상당히 글로벌에서도 좀 운영 영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운영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게임을 매개로 유저들끼리 이렇게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그 커뮤니티를 이제 관리해주는 영역인데 중국은 이제 중간 수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PC 온라인 게임 시절부터 이 커뮤니티 소위 말하는 카페라고 하는 커뮤니티 운영을 국내는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고 이 운영만 별도로 하는 조직들이 메이저 업체들은 상당히 큰 규모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운영 역량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S 영역, 고객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중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게임 기획자하고 중국 게임 기획자랑 제가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오류가 있는데 이런 유저들의 불만이 있는데 이거 빨리 보완해야 되지 않냐, 고객 대응을 빨리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이 유저가 떠나도 다음 100만 유저가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100만 유저를 받을 준비를 해야지 이 유저를 케어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시장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저가 떠나는 것은 이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대응 팀 또한 메이저 업체들은 상당히 큰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응 시스템이라든지 뭐 콜센터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웹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과 한국의 IP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를 비교를 한 장표입니다. 사실 과거의 중국 같은 경우에는 IP를 사용을 함에 있어서 라이센스 취득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냥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워저 MT 같은 경우에도 와우의 캐릭터들을 그냥 무단으로 차용해서 만든 게임이고요. 실제 뭐 일본 IP를 가져다 쓰는데 뭐 일본 라이센서하고는 전혀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무단으로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런 IP의 중요성을 체감하면서 그 정식 계약업들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가장 좀 스테디셀러로 되고 있는 부분이 삼국지나 소유기, 고전을 활용한
게임들이고요. 최근에 지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 한국의 유명 온라인 게임 IP를 가져다가 중국이 개발하는 형태. 실제 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고 미래의 전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케이드 애니메이션 IP를 대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킹 오브 파이터스라는 그 예전 아케이드 게임의 IP를 가져다가 RPG로 구성한 게임이 매출 2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인 원피스를 계열을 통해 가지고 게임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살펴보면 한국 또한 이제 워낙 PC 온라인 게임 시장을 기반으로 이제 간 시장이다 보니 유명 온라인 IP를 활용한 게임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델 마블이라든지 리니지 같은 게임들이. 그리고 글로벌을 염두에 둔 글로벌 IP들을 지금 최근에 접촉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사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를 접목한 디즈니 모델 마블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출시한 그 마블 퓨처 파이터, 마블 어벤져스 캐릭터를 활용한 퓨처 파이터라는 게임이 상당히 지금 글로벌리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국내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유명 웹툰 IP를 활용한 게임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고, 그 가드 하이스쿨 같은 경우가 그 유명 웹툰 IP를 활용해서 큰 성과를 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웹툰을 활용한 그 게임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한국과 중국의 게임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 게임 산업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제 나름대로 좀 의견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중국 게임들은 여전히 그 어디선가 본 듯한 게임 위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한국도 좀 유사한 게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시장에 너무 유사한 게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참신한 게임 소재 발굴이 가장 우선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신한 소재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IP에서도 웹툰을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해외 유명 IP를 가져다가 게임화한다든지, 또 더불어서 좀 새로운 형태의 게임 소재를 발굴한다든지와 같은 참신한 게임 소재 발굴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그 장르의 크로스오버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 장르가 특정되었습니다. 캐주얼 게임이면 캐주얼 게임, RPG면 RPG, 스포츠면 스포츠. 근데 최근에 보면 그 게임 장르들이 좀 모호한 형태의 게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의 본연의 목적인 재미가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게임 장르별 재미있는 요소들을 차용하는 형태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캐주얼 게임도 RPG성 비행을 차용하기도 하고요. RPG 게임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 모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그 패키지 게임에서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게임 요소들을 적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런 장르의 크로스오버가 시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트렌드를 앞서는 그래픽 확통이라고 했는데, 그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 국내 게임 6개를 이렇게 쭉 스크린샷을 떠놓고 당신은 과연 이게 어떤 게임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도 헷갈릴 정도로 이 게임 저 게임 아닌가? 보면 밑에 정답이 나와 있었는데 다 다른 게임인데 한 두세 개는 정말 같은 게임, 그냥 그래픽 이 세 개를 붙여놔도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래픽이 조금 평준화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에 나갔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단점으로 부각이 될 거고요. 한국 게임들은 다 똑같아 라는 형태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 퍼블리셔 입장에서 게임 개발사들과 미팅을 해보면 지금 당장 유행하고 있는 화풍을 따라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근데 막상 이 게임을 저희가 퍼블리싱을 하고 준비를 해서 런칭을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뒤가 될 텐데 6개월에서 1년 뒤에 서비스 할 시점에는 결국 6개월이나 1년 전에 그래픽 화풍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런데 개발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좀 기존에 좀 먹힐 만한 그래픽 화풍으로 가는 경향이 좀 짙습니다. 이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좀 트렌드를 앞서는 그래픽 화풍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좀 과감한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빠른 글로벌 진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내 시장을 보시면 저희가 그냥 매출 수준을 봐도 시장이 상당히 정체됐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TV를 틀면 그 게임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그 해외 게임 개발사가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번 돈을 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업체들이 점령을 하고 그 다음 마켓 사이즈 한 4위 정도 되는 사이즈인 한국에 와서 이 한국마저 먹겠다는 생각으로 물량 공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쟁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급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엄청 6천 개가 넘는 개발사들이 중국 내수 시장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중국 개발사가 글로벌로 지금 노크를 하고 있고 실제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게임은 이제 글로벌 진출을 좀 시급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이미 이제 메이저 업체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만 볼 게 아니라 해외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게임의 경량화, 메모리 관리의 최적화, 그리고 약한 네트워크 상황에서의 대응, 그리고 글로벌의 운영 역량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요. 이런 역량들을 빠르게 갖춰서 글로벌 진출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게임 산업이 더 성장하는 데 저해 요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운영 역량 확보입니다. 운영 역량은 상당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운영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게임 순위가 예전에는 매일매일 다른 게임들이 1위를 차지하는 형국이었다면 최근에는 10위권 안에 그 차트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이 고착화됐다는 거죠. 결국은 게임을 하나 성공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10위 안에 안착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고 10위 안에 들어오더라도 결국은 그 경쟁을 이겨내려면 PLC가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 운영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게임 운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유저를 파악하고 유저의 니즈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역량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호흡할 수 있는 커뮤니티 운영 역량. 유저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그리고 유저들의 불만 사항들을 바로바로 게임에 반영할 수 있는 커뮤니티 운영 역량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유저의 불편한 점, 과금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게임을 플레이했는데 자기가 얻어야 될 재화를 못 얻었다든지, 또 게임을 하면서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대응해 줄 수 있는 고객센터, 이 세 가지가 접목이 돼서 PLC 확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지만 한국 게임사들이 지금보다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